또 이제 어떤 내용으로 넘어가면 자,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일단 산업 쪽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기업을 좀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 몇 페이지로 갈까요? 네, 저희 102페이지 102페이지. 네,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예. 국내 로봇 회사 중에서는 이제 기술력 관점에서는 최고 그쵸. 수준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본 자료에서 이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대표 협동 로봇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은 한 얼추 한 4천억 4천억 정도. 예, 되네요. 네. 참고로 그 이정호 대표가 저희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정호 대표가 그 출연해서 기업 소개 IR 한 게 있으니까 그 네.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협동 로봇을 좀 제일 잘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협동 로봇에 제일 강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협동 로봇 잘하고 있는데 제가 보통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을 드리면 결국 기술력이다. 이 회사를 따라올 수 있는 회사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 그 이유는 앞서서 잠깐 이야기들도 나왔었지만 저희 103페이지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희 한국의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인 휴고를 만들었던 그렇죠. 회사이고요. 그리고 또 세계 대회에서도 1등을 차지하면서 그 기술력이 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족 보행 기술을 갖고 있는 정말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네, 맞습니다. 회사이고, 최근에 그 사족 보행 네, 로봇 개처럼 네, 로봇 생긴 개, 네. 그것도 이제 하고 있고, 네. 이게 다르파에서 1등한 게 이게 2015년인가 꽤 됐을 거예요. 네, 요거는. 네,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물리치고 네. 당당하게 좀 세계 1위를 차지를 했던. 네, 그러니까 그런 적이 뭔가 재난 현장에서 그죠? 현장을 정리하거나 뭐 사람을 네. 구할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을 가정한 있습니다. 네, 그런 대회였고. 네. 예. 거기서 1등을 하면서 좀 기술력이 널리 알려졌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술력이 좋으면은 무엇이 좋은가? 네네. 좀 그거 구분을 좀 두 가지를 결국은 또 이게 투자자들이 볼 때는 결국 그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 네. 되는데. 결국 이제 그 기술력이 좀 어떤 경쟁력으로 나타나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10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고요. 네. 저희 이제 도표 235번을 보시면 이제 핵심 부품들을 상당 부분 내재화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역시.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로봇도 잘 만들지만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도 자체 개발을 해서 내재화를 할 수 있다. 네. 이게 좀 가장 큰 특징으로 보고 있고요. 내재화를 하면은 결국 원가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는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버 모터, 네, 브레이크, 엔코더 네, 다 개발을 제어기까지. 했고, 네.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감속기, 네, 정밀하게 이제 멈추도록 하는 감속기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자체 개발을 개발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또 이제 내재화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네. 좀 상당 부분 부품에 대해서 내재화가 진행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도 좀 상당히 뛰어나다. 그래서 협동 로봇을 만들어 팔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정호 대표도 저희 그 와이스트리에 나와서 말씀하신 게 이족 보행 로봇이나 사족 보행 로봇이나 이거는 이제 현실화돼서 네. 뭐 상용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네, 네, 그 사이에 그럼 캐시플로우는 뭘로 만들 거냐? 그래서 그 이제 협동 로봇으로 네. 우리는 간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또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네, 이족 사족 로봇에 또 투자를 할 수 네, 있는 거고.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라는 좀 엄청난 무기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저희 2023년부터 좀 해외 진출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인데요. 네, 네, 네. 해외 기업들과도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에서 전혀 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외 현장 가서 좀 세일즈 네.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올해 이제 계속해서 해외 쪽 출장 가시면서 좀 영업 활동도 하고 계신 걸로 보고 있어가지고 이제 내년에 좀 그 사업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쓰이는 데들이 많아야 되겠고.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사족 보행 로봇, 네, 요거 나오는 군사용으로도 네. 쓸 수 있는 네, 요렇게 만들어서 국방부에 그 비싸게 팔아야 돼. 그래야 돈이 됩니다. 네, 이거. 맞습니다. 그렇죠. 기술력이 좋으면 부품도 만들 수 있지만 뭐 협동 로봇 말고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족 보행 로봇이라든지 네. 아니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의료용 로봇 이런 좀 다양한 로봇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로봇 분야에서 좀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부품부터 해서 이제 로봇 완제품까지 좀 다양한 로봇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좀 성장 매력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비무장지대를 이제 우리나라 군인들도 뭐 이렇게 경계 감시를 해야겠지만 이런 사족보행 로봇이 네, 등에다 총 달고 네, 이렇게 경계 서로 나가는 네,
그런 모습 보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재무 상황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실적 전망이라든지 네. 이런 게 좀 있어야 네. 되잖아요. 저희 이제 손익계산서 우측 상단을 보시면요. 네. 일단 매출 규모는 아직까지는 좀 작습니다. 그쵸. 지난해 기준으로 90억 매출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기업 가이던스는 한 140억 정도 매출을 이제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한 160억에서 170억 정도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좀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또 초기 시장인 만큼 좀 구체적으로 좀 추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그렇죠. 네.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2년 1분기 매출액은 37억 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환산을 한다 하더라도 160억 원 정도 달성을 하는 그림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원가율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BEP, 이제 손익분기점이 상당히 낮다. 그래서 올해는 좀 당기순이익 흑자를 좀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를 좀 올해는 기록하지 흑자 않을까. 전환하는. 네, 그리고 뭐 한 23년 정도 가면은 69억, 네, 24년에 한 130억대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는. 네, 근데 다만 뭐 밸류에이션 지표로는 뭐 여전히 네, 좀 많이 비싸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로봇 산업이라는 성장 산업이라는 네. 특성을 좀 감안을 해야 될 네, 텐데, 맞습니다. 저 밸류에이션 테이블이 여기 나오나요? 밸류에이션 테이블, 네, 여기 나와 있긴 합니다. 네, 일단은, 네, 2022년 기준으로는 한 155배 PER 될 네. 것으로 보고 있고, 2024년에는 한 35배까지 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24년 정도 네. 돼야. 네. 그렇죠. 결국은 이것도 이제 성장주다 보니까 뭐 네. 금리 인상기 뭐 이런 게 이제 부담은 좀 되긴 네, 할 텐데, 네.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이렇게 세미나 다니고 기관 투자자들 만나보면 네, 당연히 이제 로봇 관련 기업이 당장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네, 캐시플로우 아니면 뭐 멀티플이 좀 저렴해 보일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약간 어떤 마인드로들 좀 접근을 하던가요? 일단은 좀 기술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기술력에다가? 네, 기술력 하나. 그리고 실적 성장 모멘텀. 이게 진짜로 저희 로봇 시장에 있는 기대감들을 좀 실적으로 실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실적 성장을 좀 이제 실현을 해왔고, 네. 또 앞으로도 좀 이제 해외 진출도 하면서 좀 가파르게 실적이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고 실제로 로봇 가지고 실적을 낸다면, 네. 그것도 성장하면서 네.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낸다면 네, 첫 번째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꼽으시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네요. 또 하나로 이제 로보티즈를 로보티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제 로보티즈는 이제 국내 1세대 로봇 기업이고요. 이제 구루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오래됐나요? 네, 좀 여기가? 오래됐습니다. 1999년 이쯤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 오. 이제 과거부터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부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로봇 연구자용 플랫폼 이런 것들을 좀 공급을 하면서 아. 사실 로봇 전문가들한테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시장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고요. 로봇을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네. 이 회사의 플랫폼을 좀 써본. 네,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좀 이제 유명한 기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시가총액이 한 2,600억 정도 네,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의 뭐 기술력이나 뭐 주요 제품이나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113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네. 좀 주요 제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 로보티즈. 도표, 네, 로보티즈의 대표 제품으로는 245번 도표에서 나와 있는 다이내믹 셀이라고 하는 이제 액추에이터 부품이고요. 아, 구동계네요. 네, 구동계. 구동 부품이고 이제 모터라든지 뭐 센서 이런 것들이 좀 하나로 이제 모듈화된 네. 제품이고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구동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의 도표 249번을 보시면요. 이제 좀 실제로 저희 로보티즈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고 있는 로봇들 제가 갖고 왔는데 아, 그래요? 여기 이제 좌측 상단 보시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뛰어다니고 이게 있는데 누굽니까? 이게 바로 디즈니랜드에서 요즘 핫한 아. 그 스파이더맨 스턴트 로봇입니다. 그 스파이더맨 스턴트 로봇. 네네. 이거 엄청 핫하던데. 네. 그 실제로 스파이더맨처럼 줄 잡아 타고 다니면서 막 덤블링하고 네. 막 건물 넘어가고 하는. 네. 아, 거기에 로보티즈의 들어가는 액추에이터가 걸로 들어간다고요? 보고 있습니다. 네. IR 자료에 나와 있길래 오. 네, 좀 따왔거든요. 네. 이 로봇을 만드는 건 아니고 그 네, 부품을 부품들을 얘기하는 만들고 겁니다. 있고 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로봇팔 같은 거에 또 쓰이고 있고 좀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보통 로봇 부품 하면은 일본하고 좀 독일 이 해외 기업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저희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는 좀 유일하게 일본 쪽으로 역수출이 되고 있을 정도로 또 시장 경쟁력이 좀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약간 뭐 물류 로봇 같은 것도 네, 있고 물류 로봇 같은 데도 들어가고 산업물 있고 로봇도 네. 그렇고 많이 쓰이는 데가 많이 있나 보네요. 네.
좀 여러 가지 쓰이고 있어서 이 저희 로보티즈의 안정적인 좀 캐시카우가 되어주고 있다. 여기가 감속기도 만드나요? 네, 지난해 감속기를 공개를 했고요. 원래 이제 저희 액추에이터에 이제 감속기가 같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걸 좀 떼내와서 아예 감속기만 좀 따로 상용화를 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이제 위해서 도움 말씀드리면 감속기라는 건 모터가 이걸 이제 움직이게 힝 돌려주고 네. 감속기가 그 속도를 제어해주고 네네. 정밀하게 어디에 멈출 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네. 사실 모터 기술보다 감속기 기술이 훨씬 더 어려운 거라면서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아직까지 일본을 따라잡지 못한 이유가 감속기 때문이다. 네. 이거 있었는데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감속기를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은 좀 여러 개 있었는데 네. 이게 그러면 상용화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로보티즈기? 상용화가 네, 됐고 지난해 이제 공개를 했고요. 어허. 근데 이제 앞으로 얼만큼 팔릴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 감속기라는 부분 자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모터의 정밀 제어와 그리고 모터의 약한 파워를 키워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하죠, 네. 진짜. 그래서 로봇이 결국 전기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모터가 쓰일 것이고 네. 거기에는 결국 감속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봇 산업 성장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부품으로 꼽고 있고 이제 로보티즈가 이 부품을 좀 지난해 상용화를 했다. 아하. 다만 이제 감속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기업들이 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거의 하모닉 드라이브계 거의 대명사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감속기를 그래서 그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다 하모닉이라고 부르던데요. 네, 아예 하모닉 드라이브, 뭐 네. 하모닉, 그 회사 이름인데. 네. 예. 거의 뭐 드라이브 이제 감속기 이름 자체가 뭐 하모닉 드라이브이기도 네. 하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제 저희 로보티즈가 이제 국산화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자율주행 로봇도 만들어요? 네, 이제 지난해 또 자율주행 로봇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원래 부품하고 연구자용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였다가 네.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자율주행 로봇을 공개를 하면서 서비스 로봇 기업으로 좀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름이 일개미, 집개미네. 아, 네. 잘 지었다. 밖에서 돌아다니는 건 일개미, 그리고 안에서 돌아다니는 건 집개미. 네. 좀 재밌고 재밌는 이름이라고 보고 자율주행 있고요. 로봇. 네. 요것도 그럼 이제 곧 상용화를 할 수 있는. 네, 실외 같은 경우 사실 이미 개발은 다 되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곡지구에서 지금 테스트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마곡지구 상황입니다. 돌아다니고 있는 게 그럼 로보티즈 거였어요? 네, 로보티즈 거로 보시면 되고 아, 또 좀 글로벌 물류 업체와도 협력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셔서 저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좀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좀 앞으로 좀 기대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거의 이제 신도시 쪽에서. 네, 그렇죠. 뭐 배달 갈 때 네. 마지막에 내려주면은 거기에서 각각 가가호호로 좀 네. 다녀오는 네. 그런 로봇들. 그리고 이제 실내 자율주행 로봇도 이제 네. 지난해 마찬가지로 공개를 했고요. 이건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 아까 잠깐 사진도 나왔었지만 이제 국내 주요 호텔에 호텔에 좀 보급이 되고 있고 또 이번 달에 좀 서비스 사업 실증 사업에 또 추가적으로 선정이 되면서 추가적인 호텔 보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호텔이야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네, 그 칸칸이만 찾아가면 되는 거다 네, 보니까 이게 네. 어려운 저기는 아닐 텐데 네,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도 보면은 호텔에서 뭐 하나 갖다 달라는데 사람이 막 오면 조금 불편할 수도 네, 있거든요. 네, 완전히 특히 이제 비대면으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네, 로봇이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로보티즈는 좀 재무적으로는 어때요? 일단은 매출은 그래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200억 정도 이상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2021년 기준으로 224억 원 매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네, 매출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224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네. 근데 아직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적자를 이제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까지는 좀 적자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제 자율주행 로봇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면서 개발비가 좀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고 있고요. 2023년 이후 이제 좀 자율주행 로봇들 보급이 좀 본격화된다고 했을 때 좀 이제 흑자 전환을 좀 이제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회사 측에서도 조금 흑자 전환을 좀 가능성을 좀 보고 있던가요? 네, 뭐 사실 올해도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아, 그래도 이제 일단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비는 이제 투입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좀 이제 흑자 전환이냐 적자 지속이냐 이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로보티즈까지 받고. 네. 근데 이제 요 리서치 이거 얼마나 하신 거예요? 이거 200페이지짜리 쓰는데도 시간 엄청 걸렸을 텐데. 거의 얼마나 책 한 권입니다, 이거. 한 4달에서 5달 정도 와. 공부를 하면서 썼고요. 오. 저희 이제 문과생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인자도 잘 모르다가 아, 이제 다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좀 최대한 쉽게 전달될 수 맞아, 있도록. 대단하시다. 그거를 저희 노력했습니다. 와이스트리트 복귀리 여러분들이 이제 꼭
꽁으로 농담이고 꽁으로 보고 있고. 근데 어때요? 그러니까 현업에서는 사실 이제 로봇 기술이 아까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전신인 카이스트 때도 마찬가지고 한 20여 년 네. 개발을 해온 건데 네. 당연히 이제 투자 이렇게 해온 네. 건데 네. 이제는 개화기가 됐고 네. 상용화가 되고 네. 어떻게 보면 투자비를 조금은 회수하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 시점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더 많은 또 투자를 해야지 네. 또 미래 기술을 또 먼저 네, 선보일 선점할 수도 수 있는 거고 네.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될지.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다 지금 달성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아직까지는 작지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이 성장 속도는 더욱더 가팔라질 것입니다. 이제 해외 진출하면서 더욱더 매출 규모는 커질 것이고 또 원가율도 낮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캐시플로우는 점점 이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비도 지금도 들어가고는 있긴 하지만 네. 뭐 오늘 내일 뭐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점차 매출 규모라든지 이런 사업 성장 속도에 좀 비례하면서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또 이미 저희 휴보를 개발을 했던 이족 보행 로봇을 개발을 했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또 0부터 100까지 좀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을 또 응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보고 있어서 뭐 막대한 뭐 연구 개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앞으로 로봇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들에게는 이런 이제 연구 개발비는 분명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확실한 좀 진입 장벽이 네, 진입 있는 장벽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기존 기업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성장할 기업들을 찾아야 네,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술력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기업들을 좀 이제 우선적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로봇 관련 기업에 관심은 가는데 네, 이게 사실 조금 이제 뭐 같이 투자한답시고 밸류에이션 따지고 그러면 이게 사실 네, 들어오질 않거든요. 부담이 되거든요. 네. 약간 그게 좀 현실적인 고민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밸류에이션도 사실 기업마다 지금 천차만별입니다. 일단 로봇 기업들 이제 전체 글로벌 이제 상장 종목들을 이제 뭉뚱그렸을 때 한 50배 정도로 나오고 있고 뭐 상당히 고 밸류다라고 네. 보고 있고 이제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한 20배에서 30배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들은 한 50배에서 100배 정도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한 100에서 200배 정도까지도 받고 있어서 뭐 사실 좀 아직까지는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는 좀 허용이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이런 이제 단순히 고밸류가 아니라 좀 실적 성장을 동반을 하면서 좀 적정 수준까지는 내려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나라에서 얼마나 지원을 하느냐. 네. 그렇죠. 또 그 기업이 또 얼마만큼 시장을 또 만들어 가느냐. 또 아까 감속기와 같은 네.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밸류에이션도 또 달리 봐야 네,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것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요 200페이지가 넘는 요 책을 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부분만 이렇게 얼개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예, 1시간 동안 일부분만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원 함께 저희가 이제 덕분에 로봇 산업도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